문재인이 또 북한한테 망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어쩌고 요즘 이야기하죠. 5만 톤 쌀 지원 뭐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반응 나온 게 재밌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소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휘떠운 소리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유엔은 북한의 돈줄을 더욱 더 조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가 다 송환돼야 됩니다. 다 귀국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제일 문제겠죠, 물론. 거기에 러시아는 좀 협조적인데 반해서 중국에서는 아직 좀 미적거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으로 북한이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최근 내년에 쌀 5만 톤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우리 민족끼리는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부질없는 노름이라면서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이른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떠들어대며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면서 이건 문재인 정부가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기 위한 구차스러운 노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순한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이는 광고다. 즉 어떻게든 북한을 이용해서 뭔가 문재인 정부가 처한 위기를 탈출하려는 그런 노력을 북한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휘떠운 소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휘떠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릇없는 소리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휘떠운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북에서는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강도가 권총을 들이대고 돈 내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유있게 밑에서 뭔가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 정글도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강도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우다다다다 도망을 가는데 강도 대할 때는 저렇게 대하는 겁니다. 저렇게 대하면 강도가 꼼짝 못해요. 총이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칼보다는 방아서 땡기면 되는데 못 땡깁니다. 칼 들고 그냥 강도한테 그냥 맞붙어 버리면 강도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도의 심리입니다. 저거는 실제 장면이거든요. 저런 게 바로 강도를 대하는 법이고 저렇게 대하면은 북한 꼼짝 못합니다. 옛날에 도끼만행 사태 때 미료나무를 찍어버리니까 북한 꼼짝 못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해야 하는데 너무 비굴하게 딸려가다 보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정말 저 영상 좀 보고 뭔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이거 유엔에서 지적됐거든요. 북한의 인권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거기에 이번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멀쩡한 무고한 젊은 청년 둘을 북한에 강제 송환했죠. 안대로 눈을 가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해가지고 판문점에 딱 가서 그 사람들 안대를 푸니까 북한 군인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많이 하는데 언젠가는 참 벌받을 겁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15번째입니다. 이 인권 결의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하는 그런 결의가 들어있습니다. 김정은이를 붙잡아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거 가지고 파들파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의 발로라면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걸고 들면서 우리 제도를 어찌해버리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인권상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요. 이 플래카드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회는 11년째 방치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라. 옛날 구 동수독 시절에요. 서독이 취했던 조치 중에서 동독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혹행위나 인권을 타람하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 기록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하면 어떻게 하겠다도 없어요. 그냥 기록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 올라갈까봐 동독에서는 제대로 이게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록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언젠가는 처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서독 정부가 동독의 인권 침해자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나간 겁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북한 인권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걸요. 그리고 그것 하나만 해도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 살인 정권이 무수할 수밖에 없고 뿌리부터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찾아서 기록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기록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기록만 할 뿐이고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기록만 주구장창 해나가면 져서 뜹니다. 저기 인권 탄압하는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언젠가는 자기 목에 포성줄 걸릴 것이라는 거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록만 해도 되는데 당장 어떻게 표신하는 조치를 하면 더 좋겠지만 할 수 없을 때는 기록만이라도 해도 되는데 그것마저 문재인 정부 및 좌파 정치권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11년째 방치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라. 이 집회 가슴 아픈 집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20일 북한과 중국, 이란 등 9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새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18년째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종교적 자유의 보호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 정말 이런 건 미국이 잘하는 겁니다. 물론 생명권 더 중요하지만 종교의 자유, 이것도 신념의 자유 중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자기가 뭘 믿든 간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종교의 자유는 제로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 종교 탄압에 대해서 전 세계 어느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미국처럼 매년 특별 우려국을 지정하고 관심을 표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도덕성이라는 게 이런 데다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의 리더십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를 미국이 스스로 확보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 하던가요? 미국은 그런 점에서 도덕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우위에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는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이런 관심,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오는 20일,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싹 본국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건 유엔 결의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 유엔 결의안 만들 때 찬성표를 눌렀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런 대로 날아주는데 자발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막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이 지금 북새통입니다. 내일까지 다 보내야 되니까 바쁜 거죠.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는 동안 중국에서도 가시적으로 현재 북한 식당이 모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김정은이를 레버리지, 즉 지렛대로 활용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김정은이를 잃어버리면 순망치한 그 아시죠? 잇몸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완전히 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노동자 문제는 현찰 문제거든요.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광객 지원 말고도 이 노동자 지원은 중국으로서는 단방에 딱 끊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일이 시한입니다. 내일이 유엔이 정한 제재 시한입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유엔의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홍콩 문제로 미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걸로 중국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아버리면, 그것도 한두 군데 맞겠습니까? 와장창 맞을 텐데 맞아버리면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국이 싫어하는 게 이 경제적 타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를 시한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강제 송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출입 제한, 해상 차단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에너지를 지금까지는 북한에 기름을 넣어줬는데 이것도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모레부터는 에너지 수출입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 제한 수치가 더 내려갈 겁니다. 더 내려가면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각오하고 보내주느냐 아니면 끊느냐, 이 두 개의 선택 조항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결의안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지나면 해상 차단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상 차단은 안 했어요. 검색을 했지. 그러니까 모레부터는 해상 차단이 시작됩니다. 즉 북으로 가는 모든 화물선 및 유조선을 바다에서 차단해 버린 겁니다.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납포해도 됩니다. 그게 23일부터입니다. 모레부터입니다. 여기에 또 중국이 얼마나 협조해 줄지가 관심사입니다. 아주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저는 모레부터 이 부분을 제대로 체크해서 외신을 제대로 뒤져서 걸리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일까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8개국이고 송환된 노동자는 총 2만 6천 명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만 6천 명. 하나는 2만 6천 명이 보내주는 달러가 막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만 6천 개의 입이 돌아가는 겁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북한의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겁니다. 2만 6천 개의 입을 어떻게 다 막을 겁니까? 외부 소식이 극도로 차단되어 있는 북한에서 해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2만 6천 명의 입이 한꺼번에 북한으로 돌아간다 칩시다. 2만 6천 명의 입을 동시에 청태표로 바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만 6천 개의 스피커가 북한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자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영향력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북한 내부가 이 2만 6천 개의 스피커로 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노동자를 돌려보낸 나라는 러시아로 3만 23명의 북한 노동자 중 18,533명이 돌아갔습니다. 다만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감춰버렸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중간 보고서 왜 만들죠? 이 숫자가 중요한데 몇 명이 나와 있었고 몇 명이 돌아갔다 이렇게 보고돼야 되는데 숫자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일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관련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적도 기니 한 곳뿐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파악되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에 친북 국가가 많아요.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은 시일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국가들에서 벌어들이는 외환은 얼마 안 되겠죠. 워낙 못 사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으로 당장 안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친북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관이 뭡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모르는 거죠. 국가 자체가 그런 통솔력이나 리더십에 문제도 있지만 그냥 뭐 그런 게 있겠지 하고 방관을 하고 있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잘 모른다는 거죠. 민간업체가 고용한 북한 노동자를 정부가 어떻게 간섭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프리카와 인접해 있는 중동 국가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5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했던 쿠웨이트는 송환이 마무리 단계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를 더 이상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안 받는 거죠. 쿠웨이트는 말하자면 외국인 천국입니다. 자기네 본토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석유가 펑펑펑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해서 나라를 굴리는 게 대표적인 나라가 쿠웨이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한 노동자가 다 쫓겨나가면 김정은으로서는 답답함이 더해질 수가 있겠죠. 3,500명이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등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전원 송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북한 노동자 송환에 좀 더 적극적입니다. 최근 북한 고려항공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공편을 정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아직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남아있기 때문에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이용하지만 노동자가 사라지면 노선 자체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간에 노선이 계속 정편되고 있거든요. 22일까지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23일부터는 노동자가 없어지면
블라디보스토크랑 평양이랑 왔다 갔다 할 승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노선도 폐지되겠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 근로자의 근절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딱 없애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도 인건비가 저렴한, 인건비가 세계에서 최고로 싼 북한 근로자를 줄이라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단속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혈맹관계인 중국이 북한 불법 체류자를 용인할 경우 유엔의 제재 공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 근로자들도 송한 지시를 따르기보다 적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월급으로 받은 외화 대부분을 북한 당국이 홀랑 다 가져가지만 하루 근무가 끝난 후에 인근 민가의 지붕을 고쳐준다든지 반일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버는 수입은 다 본인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게 짭짤한 거예요. 워낙 없는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요 돈이 짭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 내 사정으로 볼 때 그 정말 푼돈밖에 안 되는 그 돈도 적지 않은 액수라는 겁니다. 북한 내부가 워낙 열악하니까 그 돈도 큰 돈이다 이거죠. 이로 인해서 북한의 외화 수입이 큰 폭수로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향후 북한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북한은 외환 보유고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상 조선 대성은행에 통치자금이 30억에서 40억 달러가 항상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가 1년 운영자금 약 10억 달러 정도 드는데 이것도 안 되는 8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철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 식당 영업이 계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달 30일 수도 프놈펜과 유명 관광지 시암 레아퍼 등지에 있는 북한 식당 6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지기 닷새 전에는 북한이 2015년 12일 시암 레아퍼에 2100만 달러, 하나로 약 243억 원, 아주 금이죠. 북한으로 볼 때는 무지무지한 금입니다. 그 금을 투자해서 개관한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이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굴릴 사람이 북한으로 다 돌아가야 되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요. 이 박물관은 앙코르와트 사원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입장권을 사는 매표소 옆에 있고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작가 60여 명이 360도로 창작한 벽화가 있어서 인기몰이를 그런 대로 했습니다. 짭짤한 외화 수입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북한 식당과 박물관, 병원, IT 업체 등에 종사하던 북한 근로자 2,300명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수교 60전을 앞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있는 평양관과 고려식당, 요 두 식당은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식당입니다. 외국에 가서 북한 식당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식당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북한 종업원들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이국적인 친절함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외부만 봐도 좀 촌스럽지만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매상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것도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닫게 되면 북한이 해외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것은 식당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당이 대부분입니다. 북한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음식 만들어 파는 식당 말고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다 진출한다면 주로 북한 식당입니다. 이 식당들이 다 문 닫아버리면 그것도 김정은의 주머니를 더욱더 비게 만들 겁니다. 어쨌든 북한이 이런 답답한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굶어 죽어도 남한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하고 큰 소리 칠 때는 저들은 어떤 각오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 제1의 고난의 행군기에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어쩌면 제2의 고난의 행군기에 들어갈 텐데 이번에는 몇백만 명을 또
굶겨 죽일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R&B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